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대하스입니다. 제 지인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외장 플래시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써본 것들을 위주로 추천해 드렸어요. 580EX2라든지 SB910, 그리고 매치 58AF2. 58AF2는 이건 단종됐죠, 지금. 그거를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추천해 드리고 이제 써보신 분들이 다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정말 달라졌어. 정말 신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그렇겠죠. 장비가 추가됐는데, 당연히 사진이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한 반년이나 1년 있다가 다님도 여쭤보면 요즘 외장 플래시 안 쓰냐고 물어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팔았고요, 절반 정도는 그냥 장롱에 박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죠. 왜 팔았냐고 물어보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외장 플래시를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외장 플래시 사용이 어렵다고 여러분들께서 장롱에 넣어 두셨거나 아니면은 곧 처분 예정이시라면 잠시 보류를 하세요. 그리고 장롱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외장 플래시 강좌 시작합니다. 먼저 내장 플래시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파워 플래시를 이렇게 되면은, 이거 파워 플래시라고도 하고요, 내장 플래시라고도 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찍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점이 있죠. 휴대성이죠. 무엇보다도 외장 플래시를 별도로 가지고 안 와도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겠죠. 금전적인 부분에도 이득이죠. 그게 바로 충전기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외장 플래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죠. 외장 플래시를 장착하게 되면 높이가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이 정도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시선을 조금 덜 받게 돼요. 막 그런 경우 있어요. 큰 카메라와 큰 렌즈 끼고 외장 플래시까지 장착하면은 저 사람 신문 기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하게 특별히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광량이 한 2.5m 밖에 안 가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이드 넘버라 그러죠. 아는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보고 가이드 넘버라 그러는데, 도달 거리가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족분들하고 야간 기장 경복궁을 가서 그 어두운 데서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촬영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좀 조리기를 조여가지고 상당히 컨트라스트를 강한 빛을 준다거나, 뭐 어떤 느낌 있는 촬영을 한다든가, 뭐 광고나 화보 이런 촬영 있죠. 컨트라스트 강한 빛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좀 고광량을 필요할 그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이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외장 플래시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광량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방향을 조정할 수 없죠. 조사 각도를 조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보는 방향 그대로 빛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방향을 이쪽에 두고 빛을 이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그대로 그냥 빛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른 빛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걸 깬 거 있죠. 소니 예전에 지금은 알파 시리즈잖아요. 소니 미러리스 보고 알파 카메라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근데 렉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소니 1세대 미러리스가 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 렉스라는 카메라가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뭐에 깜짝 놀랐냐면은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운스 촬영, 그러니까 이 조사 각도를 위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로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위에 맞은 빛이 난만사가 팡 되면서 원사방으로 빛이 흩어지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빛을 피사체에 비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위로만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 이제 좌우 이런 쪽으로 다양한 각도로는 조정이 좀 힘들다는 것 뿐이지만은, 물론 이제 그때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가 하는 부분인데,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DSLR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근데 뭐 미러리스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소니에서 뭐 반투명 미러라 그래가지고 DSLT라는 카메라가 나왔죠. 자, 그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장 플래시가 이제 카메라의 배터리를 먹어버리니까 가뜩이나 그냥 컷수만 해도 사실 500컷 400컷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찍기만 해도 거기다 플래시까지 사용해 버리게 되면 컷수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장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할 때 여러분들 매뉴얼을 보시고 뭐 TTL이라든지 ITTL, ETTL 뭐 있을 거예요. 자동이란 말입니다. 예, 자동으로 그냥 걸어주시고 팝업을 이렇게 플래시로 활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마우스를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마우스를 찍었어요.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찍든 현재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ISO 감도를 높여가지고 노출을 맞춰주시게 되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장 플래시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촬영하겠는데, 그냥 찍어도 되는데, 그냥 찍게 되면 자동 모드니까 약간 부족한 방향을 좀 넣어주는 효과가 있죠.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감도를 좀 내려줄게요. 왜냐면은 감도를 올려서 찍게 되면 사진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노출 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도를 좀 줄여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기존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구도라든지 앵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전 사진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분명한 것은. 근데 사실 이렇게 마우스를 찍어 보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검정색 계열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빛에 반사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캐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피규어를 찍으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이런 것을 제가 플래시로 활용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춰주고, 자, 찍었어요. 자, 직광으로 때리니까 확실히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하죠. 이거 보고 동물 현상이라고 하죠. 배경은 어둡고 피사체만 빛이 가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촬영, 이걸 가지고 좋게 표현하면은 입체감이 있는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촬영은 입체감이 있다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거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A4 용지로 활용하면 되겠죠. A4 용지로 활용하거나 내장 플래시용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뭐 돈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A4 용지를 이제 여기다가 두고, 실제로 그 질문이 왔던 부분이에요. 인물 촬영하는데 야간에 이렇게 찍으니까 동물 현상 같이 이렇게 상당히 이상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오더라. 인물은 번들거리고 배경은 너무 이질감이 너무 큰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 앞에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안에서 이제 여기서 맞은 빛이 남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부드러운 빛이 뻗어나가게 돼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자,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나죠, 차이가. 이전 사진에는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은 현재 사진은 어때요? 다소 부드러운 빛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 한 장 가지고 여러분은 가지고 다니면서 응용할 수 있죠. 이건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을 이 플래시 앞쪽에 너무 이렇게 붙이게 되죠. 붙이게 되면은 효과가 직광이랑 똑같이 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향은 직광인 건 맞는데 뭐 이것을 된 것과 되지 않은 것과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좀 거리가 있게끔 이렇게 거리를 이 정도 두고 쏴주시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좌가 진행될 외장 플래시의 장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꺼냈죠, 외장 플래시. 자, 외장 플래시를 여기다가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에다가 장착하고요. 잠궈주고. 자, 보면은 크기가 상당히 커요. 기본적으로 되게 크죠.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외장 플래시의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광량이 있습니다. 가이드 넘버가 상당히 강합니다. 가이드 넘버 뭐 40,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즉 가이드 넘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 조리기값 곱하기 거리, 이렇게 나오는 ISO 검도 100 기준으로 조리기값 곱하기 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곱해주면은 가이드 넘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가이드 넘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고 빛이 좀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이드 넘버 40짜리 스피드라이트를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조리기 2.8로 촬영했을 때
대략 한 14m 정도, 14m 정도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스피드라이트에서 말하는 가이드 넘버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일반 예고로 스튜디오 조명에서 말하는 가이드 넘버, 아니면 로케이션 조명에서 활용하는 가이드 넘버, 이런 개념 같은 거 좀 달라요. 그런 경우는 빛이 딱 터뜨렸을 때, 전체적으로 팡 하고 터졌을 때 그 넓게 조사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줌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줌을, 이거 지금 이 영상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줌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빛을 멀리까지 뻗게 하는 기능과 좀 넓게 뻗게 하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최대 줌에 갖다 놓고 이것을 측정한 값이 이 스피드라이트의 가이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이드 넘버는 예식장에서 많이 쓰는 뭐 매치 CL이라든지 이런 조명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오늘은 가볍게 넘긴다는 생각으로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아까 전에 내장 스피드라이트가 하지 못했던 거,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스피드라이트를 했다가 외장 플래시라 그랬다가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사 각도를 조정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유용하죠. 예. 카메라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냥 조사 각도를 카메라 방향과 다르게 빛을 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서 직광으로 찍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지금 수동으로 지금 잡혀 있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TTL로 바꿔버릴게요. TTL로 바꾸고 감도를 좀 더 내려줘야지. 네, 감도를 내리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직광으로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이 뜨게 되죠. 아까와 똑같아요. 직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들거림이 있죠. 그리고 헤드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빛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어디다 줄까요? 측면 이쪽으로 한번 줄까요? 측면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빛이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쪽은 음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스튜디오 조명뿐만 아니라 뭐 이런 라이팅 기법에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그 반대편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튜디오 조명 제대로 많이 활용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림자를 인물 사진에서 그림자를 없애려고 어떻게든 막 하시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림자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크게 표현됩니다. 그림자는 무조건 생겨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찍어보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A4용지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찍게 되면은 A4용지에 맞은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이쪽에 피사체에 자연스러운 빛이 더 들어가는 이런 효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외장 플래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장 플래시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외장 플래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없으시거나 하면은 구입하세요. 구입하시면은 정말 제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빛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어떤 스튜디오 렌탈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섭외하거나 지인분들을 섭외해서 인공광을 활용한 촬영을 할 때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스튜디오 조명은 이거보다 쉬워요.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경우는 모델링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밑이 사전에 예비광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의 방향을 미리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룰 줄 알면은 스피드 라이트는 이제 속된 말로 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저는 구입하시면 좋겠지만은 굳이 무리해서 구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싼 거 아닙니다. 전부 중국산 쓰고 있는데 5만원짜리가 3개고요. 5만원짜리가 아니라 7만원짜리가 3개고요. 2만원짜리 그리고 12만원짜리가 2개입니다. 이렇게 저는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근데 이걸 제가 원래는 이것도 안 썼거든요. 저는 로케이션 장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로케이션 조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이것도 안 썼는데 강좌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막 부랴부랴 몇 개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중국산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중국산도 요즘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단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구성이죠, 내구성. 어디 부딪히면 바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파우치에 넣고 그리고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어떤 충격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부딪혀도 작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필름을 촬영하는데 어떻게 장비 좀 추천해 주세요. 어떻게 찍어야 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진짜. 예전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어떤 스튜디오 영상 조명을 가지고 시연을 했던 게 영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제가 당시 했던 그런 거,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천고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 되게 넓어야 돼요.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 세팅으로 우승하려면은, 제가 그 당시에 조명을 세팅한 게 그때 얼마죠? 한 1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부가적인 액세서리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그 정도 추가해서 할 거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대행 스튜디오 있죠. 그런데 건당 얼마,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냥 맡기는 게 낫습니다. 예, 훨씬 싸게 먹힐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하는 외장 플래시 강좌 있죠. 이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보고 조명을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있는 외장 플래시로만 활용하셔도 여러분들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거. 예. 진짜예요. 이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혀 지장 없어요.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외장 플래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쇼핑몰이나 뭐 제품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여러분이 그런 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나 제품 그런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